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5학년도 6평 모의평가에 관한 해설 및 입시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은 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제목을 6평 도약의 발판이 되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입시연구 소장이고요. 김원중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라이브고요.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최대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6평의 지원자 현황과 난이도 분석, 당연히 첫 순서가 되어야 되겠죠. 자, 6평 지원자 현황과 난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자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요. 최근 3년을 지금 제가 표로 보여드립니다. 23, 24, 25학년도입니다. 자, 25학년도는 전년과 대비 비교를 해보면 네, 재학생이 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이 엄청나게 많이 늘을 것처럼 연초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차분했고요. 전년 대비 약 398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전년도 고3 학생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2만 명 이상 줄긴 했었습니다. 자, 그걸 감안하면은 저 정도 늘어난 것은 좀 크게 늘어났지 않았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연초부터 떠들썩하게 계속 이슈를 몰았던 것 대비 상당히 차분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이 6평 시험이니까 앞으로 9평과 수능에서는 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 수치에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는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N수생이 차분한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작년 졸업생 비율이요. 네, 6평, 9평 수능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6평이 19%였습니다. 그리고 9평에서 21.9%였고요. 수능이 35.3%입니다. 물론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재학생의 이 지원자 수가 6평보다 9평, 9평보다 수능에서 좀 줄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 N수생이 그 절대적인 인원수는 늘어나지만 이 비율이 좀 더 늘어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작년 6평에 19%였습니다. 이번에는 18.7%로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지원자 이 비교를요. 제가 3년 그리고 이번 6평까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1년 차에서 자, 그냥 수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수생이 29.2% 정도였습니다. 2년차 31.1%였습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는 지원자 35.3%였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수능까지는 알 수 없죠. 네, 6평에서 18.7%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5 수능 지원자의 비율로 어느 정도 될까 예상을 해본다면 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땐 재학생 약 66%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N수생이 34%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네, 과목별로 한번 분리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응시자 수가 약 만여 명 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색으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과목은 전체적으로 만여 명 늘었습니다. 사탐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27,900여 명 늘었어요. 그리고 탐구는 7,272명 정도 늘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만여 명 늘었는데 이걸 모두 자연계에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자, 이미 다른 시험에서도 재학생의 선택에 대한 어떤 이 경향성을 발표한 부분도 있는데요. 확실히, 네. 이 사탐을 선택한 학생 수가 예년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번 지원자 현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표본들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미적을 선택하면서 사탐 2과목도 늘었고요. 미적을 선택하면서 사탐, 과탐 선택자도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 알고 계시죠? 바로 올해부터 전년과 다르게 서울 주요 대학에서 이 자연계열학과에 지원할 때 과목 지정이 있었던 게 많은 대학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이동을 한 게 보입니다. 물론
수학에서도 미적과 확통 중에 확통도 좀 더 늘었어야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이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작년 수능에서 미적과 확통의 최고 표점 점수 차이가 무려 11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확실히 미적의 점수가 좀 유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운이 있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사탐으로 넘어가는 것 대비 수학에서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탐만 좀 넘어가는 게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자, 24학년도의 수능 응시 현황이 이 표와 같습니다. 네, 그러면 25학년도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우선 국어하고 수학만 좀 살펴보시면요. 화작 선택자가 좀 줄고 언매 선택자가 좀 더 늘 것으로 좀 보입니다. 1년차 때는요. 언매가 30, 2년차 때는 35,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는 40%였습니다. 응시자 비율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 42% 정도로 42% 내외 정도 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은요. 이미 확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통이 한 45% 정도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기하에서 미적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미적이 52% 정도 응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이 6평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이 난이도가 어땠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난이도보다는 가장 쉬운 이 지표가 바로 뭐냐면 전년도 수능과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능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는요. 약간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학도 약간 어렵다. 그리고 영어는 어렵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과 낮에 또 제가 냈던 이 보도 자료하고는 좀 난이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각 업체마다 아무래도 가채점 단계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이번에 약간 조금 혼선도 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실제점이 나오면 좀 비교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렵냐 쉽냐의 근거로는 우선 각 등급 컷 그 원점수들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최고 표점의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수능 성적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을 지금 한 번에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추정치입니다. 자, 보시면 1등급 표점 자체는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최고 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작년에 화작 언매가 146, 150인데요. 이번엔 147, 149점 정도로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자, 원점수 컷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88, 84인데요. 이번에 85, 83입니다. 결론. 원점수 컷이 좀 더 내려간 거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낄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분석됩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확통이 최고 표점이 137점, 미적이 148점, 기하가 142점이었습니다. 이 점수와 비교해 보니까 확통은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네, 143점으로. 미적은 그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르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150점까지. 그래서 최고 표점 올랐습니다. 자, 1컷의 원점수들 비교해 보니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점수가 적게는 약 5점 정도, 많게는 좀 더 떨어진 부분도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수학도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어렵게 좀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뭘 감안을 해야 되냐면요. 아직 N수생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또 하나 전국 대부분의 수험생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고3이지 않습니까? 아직 공부의 완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 수능과 단순 비교하는 게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던 학평 시험에 비해서 N수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를 좀 감안해서 좀 체크해 보면 확실히 작년과 수능과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어려운 감이 있다. 또 만약 고3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부분 자기한테 유리한 식의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의 유의안을 삼기 바랍니다. 자, 국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 표점 말씀드렸고요. 1등급 컷뿐만 아니라 2등급 컷, 3등급 컷도 작년 수능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또 수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도 1, 2,
3. 원점수 등급 컷이 작년 수능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자, 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작년 수능 1등급의 비율이 4.7%였어요. 이 4.7%는요. 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불수능이었고 수험생들 입장에서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데 큰 부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인데 시험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만족했던 비율이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4.7%였어요. 2번 6평. 자, 저희가 추정한 걸로는 수치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라이브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것으로는 약 1.66% 정도까지 지금 보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네. 또 뭐 결과적으로 실제점을 해봤을 땐 또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표본들을 조사해 봤을 땐 작년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지금 느낀 게 그대로 표본 조사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지금 1등급 비율을 1.66%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3등급, 4등급도 모두 전체적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6월 성적과 수능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학생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대성마이맥에서는 항상 이 채점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좀 추적 관리하는 이 표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라고 예년의 자료들을 좀 가져와서 지금 공유해 드립니다. 자, 먼저 국어입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요. 6월 평가원의 1등급으로 시작한 학생이 9등급에서 1등급을 유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지는 이 비율들을 지금 정리해 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1등급으로 시작했는데 수능에서 유지 또는 떨어지는 비율들을 봤습니다. 자, 국어는요. 대체로 유지하는 비율이 약 49.4%였다. 물론 여기서 중요하게 감안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수능의 난이도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에 따라서 저길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이 비율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2등급으로 시작한 학생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과연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25.4%고요. 2등급에서 2등급 유지한 학생이 33.9%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건 떨어지는 학생들도 40.7% 정도 됩니다. 자, 3등급에서 시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수능에서 1등급으로 1등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11.6% 정도, 2등급 23.4%, 3등급 33.2%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 70% 가까이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수험생들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거나 1등급이었다면 유지할 수 있으니 이 통계치에 너무 좌우할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지 그 패턴에 내가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1등급에서 시작해서 1등급으로 마무리하는 학생. 수학은요. 잘하는 학생이 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61.8%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2등급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학생 충분히 많습니다. 24.3%, 2등급에서 시작해서 2등급으로 유지하는 학생 38% 정도로 보입니다. 자, 3등급에서 1등급, 이 수학 어려운데도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년 패턴 보면 7% 정도 상승을 하더라. 2등급으로 올라간 학생 23.4%, 3등급 36.3%입니다. 물론 이 정확도는요, 여러분이 올해 시험 기준으로 하면 우리 고3 학생이라면 3월 학평, 4월 학평, 그리고 6평을 감안하면 이게 상승세에 있는지 유지하는지를 가지고 이 상관관계를 좀 더 따져볼 수 있는데 단 주의할 건 3월과 5월의 경우는 N수생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받은 이 등급에다가
0.5 내지 1등급 정도는 조금 더 낮춰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추이를 좀 감안해서 나중에 원서 쓰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밑바닥에는 여러분의 성적은 반드시 오를 겁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2025 입시 환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특징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들어보셨어요? 선택 과목 지정 폐지 대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한자 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십시일반의 무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십시일반이라는 표현을 썼냐? 바로 밑에 나오는 이 의대 증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의대 증원은 말 그대로 없던 인원을 플러스해서 올해 기준으로는 약 1,500명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전공이 올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대학 내에서 각 학과에 분산되어 있는 그 정원 내 인원을 조금씩 덜어내서 이 무전공으로 만들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영향이 의대 증원하고는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내용도 얼마든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지정 폐지 대학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수험생이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요. 자연계 학생들이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예년이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가 선택형 수능, 통합형 선택형 수능이 4년 차입니다. 22학년도부터 22, 23, 24 이 3년 동안 지금 진행됐고 올해가 지금 4년 차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수학이 이과 수학, 문과 수학이 있었고요. 각 과목 내에서 1등급부터 줄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계열 간 간섭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과들은 문과 나름대로 줄을 섰기 때문에 거기서 1등급이 있었고요. 심지어 나영 수학을 선택한 학생이 전국의 3분의 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자체 대상도 훨씬 많고 거기에서 1등급 수조차도 이 자연계 학생들이 대체로 보는 가형보다 더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간섭의 이 영향권에 들질 않았었습니다. 자, 그게 이 통합형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자마자 선택 과목이 다르지만 점수 계산을 해서 일렬로 다시 세우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했어요. 이게 계산법. 이 계산법이 하나 유리한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뭐냐면 서울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자연계 학과들은 과목 지정을 해놨어요. 네, 원래는 지금 문이과 개념은 없지만 문과 학생들에게 문과 계열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즉 사탐 선택자가 그 학생들이 자연계 공대로 갈 때는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과탐이나 미적기하를 응시한 학생 입장에서는 인문계열 학과로 지원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자, 첫 번째 대체로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점수가 좀 유리한 구조가 있습니다. 네, 유리한 구조가 있어요. 이 앞에서도 점수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미적이 확통보다 점수가 훨씬 유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뿐만 아니라 지금 예년에도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리함. 그리고 과목을 지정해 놓으니까 자연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두 가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25학년도부터 그래 서울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과목 지정 폐지해라라고 하면서 네, 많은 학교들이 동참을 하면서 폐지를 했단 말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여전히 서울 주요 학교 중에 미적 기하와 과탐을 응시해야만 자연계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학교가 바로 서울대와 홍익대고요. 자, 확통 봐도 상관없습니다. 단 과탐 두 과목은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학교는 고려대입니다. 그리고 과탐은 지정을 하진 않는데 수학을 미적기하를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학교가 서울시립대예요. 자, 이
세 종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그 학교마다 조금씩 세부 사항이 다 달라요. 자연계라고 해서 무조건 지정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약간 중간적인 성격의 학과들은 또 풀려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목의 선택 지정을 완전히 폐지한 대학은 단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3% 가산점, 6% 가산점 또는 탐구를 과탐을 응시하면 과목당 4점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연대의 경우는요. 각 탐구에서 자기 계열로 지원을 하면 거기에 탐구의 각 과목별로 3% 가산점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거의 만점에 가까운 70점 정도의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두 과목이 70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자, 곱해보세요. 0.03, 3%니까 곱해보면은 두 과목당 최대한 4점 정도의 플러스가 되는구나. 그러면 60점 받은 학생, 50점 받은 학생, 40점 받은 학생 뭐 이런 경우는 각 점수의 비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실질적으로 상대 계열로 넘어갈 경우에는 약 3, 4점의 방어벽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와야 됩니다. 넘어가려고 해요.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할 수는 있는데 자연학과로 자 사탐을 본 학생이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6% 가산점이 있다라는 소리는 약 7, 8점의 방어벽이 있는 겁니다. 자, 경희대가 과목당 그냥 4점을 얹어줍니다. 비율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8점의 방어벽이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지방의 메디컬은요, 여전히 대부분 이 과목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인문계열 학생 입장에서 만점을 받는다. 아니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서울 소재 대학의 메디컬은 오히려 점수만 되면 지원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게. 자, 그러면 좀 더 틀리면 지방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의 메디컬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이 과목 지정을 여전히 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자연계 학생이라면 이 과목 지정 이게 바뀐 부분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메디컬까지 감안하는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면 과목은 여전히 그냥 미적, 기하, 과탐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문계열 학생, 즉 확통과 사탐을 응시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기회는 확실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7반의 무전공은요. 자, 유형 1과 유형 2란 게 있습니다. 유형 1은요. 어떤 선택이든 제한이 없어요. 네. 뭐 물론 의료, 보건 이런 걸 제외, 사범대 제외입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이 무전공으로 들어가는 유형 1로 들어가면은 어떤 학과든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유형 2는요. 같은 단과대 또는 같은 계열, 이 뽑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우리 유형 2라고 합니다. 자, 수도권대 51개 교회에서의 올해가 작년과 달라지는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이 수도권대와 국립대를 비교해보면 1.7%에서 11.2%로 유형 1이 늘었고요. 유형 2도 4.9%에서 17.4%로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 6.6%에서 28.6%가 이 무전공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우선 이 무전공, 보통 자유전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뽑으면요. 아무래도 하위 학과보다는 컷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어떤 영향까지 있냐면 비교적 낮은 학과들이 있어요. 낮은 학과들. 좀 대학마다 모든 학과의 이 입결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비교적 낮은 학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앞에서 그랬습니다. 십시일반이란 말을 했죠. 네. 기존에 15명이었는데 십시일반으로 한 5명 드러내다 보니까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뭐 20명에서 10명을 줄었어요. 라고 하면 들어와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매우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컷은 오히려 다른 변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매우 많을 수 있지만 이 정시 단계에 들어갈 때는요. 자기가 받은 점수에 맞춰서 점수에 따라 학과, 대학을 좀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년보다 컷이 좀 올라갔네, 부담스럽네 라고 느끼는 부분도
네, 분명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긴 또 어떤 변수를 더해야 돼요? 의대 증원이 1,5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최상위층부터 순차적으로 밀려 내려오면,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의대 증원으로부터 입결 컷은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자, 내려오다가 또 이 무전공으로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자, 각 업체에서 분명히 의대 증원과 무전공에 관한 이슈 반영해서 나중에 지원하는 합격 점수, 지원 가능 점수 분명히 반영할 겁니다. 우리 대성바이맥도 분명히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올려드리기 할 텐데 지금은 급하게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여러분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 뭔가 공신력 있는 자료들 참고해서 잘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특징, 자, 수시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교과가 56.9%, 종합이 29.1%, 논술이 4.1%로 수시만 100% 기준으로 잡으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안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수치가 의대 증원이 지금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계획의 수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이 지금 발표된 게 얼마 안 됐고요. 이 자체가 지금 수시 모집이 각 학교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집계하는 건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큰 변화는 없으니까 이 정도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주요 학교들만 따져보시면 교과와 종합이 전국 분포와 좀 역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종합이 60.1%로 늘고요. 논술도 보시면요. 전국적으로는 4.1% 정도 되는데 13.9%로 늘어납니다. 네, 물론 이건 수시 모집을 100%로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교과는 서울 주요 학교는 종합이 많다 보니까 17.4%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정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의 이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자, 쉽게 정리하면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이 대체로 중요한 편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영어의 비중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탐구의 비중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거고요. 자, 인문계의 경우는 영어가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국어, 수학 모두 중요한 편이에요. 특히 이 인문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경계열에 지원할 때는 이 상경계열에서 반영하는 수학의 비중이 이 자연계열 학과 공대에 비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이든 자연계열 학생이든 수학을 잘하면 이 선택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쪽에 보면 제가 색을 다르게 칠해놨죠. 이건 뭐냐면 수학과 탐구, 지금 제가 약간 노란빛의 색으로 좀 칠해놨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과목 지정이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연세대는 없어요. 네, 고대는 탐구만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연대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일반 인문계는 반영 비율이 좀 바뀌었고요. 영어가 연대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예년 같으면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이 환산 점수상으로는 그냥 뭐 기준치로는 5점 차이인데 그게 실제 돌려보면 약 8.4점 정도 차이가 나요. 8.4, 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약 6.3점 정도로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 2등급 점수 차이는 무려 6.3, 4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연계는 약 5.6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연대를 염두에 두는 학생이라고 하면 영어 성적 관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변화가 좀 많아요. 어떻게 많냐면 인문계와 자연계를요 각각 두 가지 유형의 점수 계산법을 줘가지고요. 네,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넣으세요라고 하면 인문계에서 A형과 B형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유리한 계산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해 주는 거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 A형, B형이 있어서 학생이 점수를 넣으면 유리한 점수로 산출해서 더 상위 점수로 반영을 해줍니다. 네, 그 뜻입니다. 자, 다군에 제가 색을 표시해놨죠. 이건 뭐냐면 다군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네, 올해 모집하는 이 대학에 몇 개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뭐 글로벌 경영이랄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작년에 생겼던 반도체 융합 에너지 등도 있는데요. 예, 여기서 지금 이게 다군에서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거. 자, 한양대도 이번에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면서 수학의 탐구의 반영 비율에 이 좀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서강대는 특별히 달라진 거 없습니다. 서강대는 문과나 이과나 동일합니다. 네,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도요 보시면 지원하고자 하는 이 계열, 모집 단위의 계열에 따라서 반영하는 점수 방식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보시고 혹시 목표하는 대학이고 관심 있는 대학이다라고 하면 이왕이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중요 과목 중심으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단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선택하면 안 되고 고르게 다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립대에 네, 자연 쪽 보면 색깔이 지금 다르게 칠해져 있죠. 이쪽은 네, 자연계 경우는 수학에 과목 지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건 여러분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어디까지나 정리를 했는데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각 관심 학교의 홈페이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대 증원의 영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제가 지금 저희 팀과 함께 각 대학별로 의대들을 한번 다 들어가 봤습니다. 각 권역별로, 각 학교별로 들어가서요. 점검을 했습니다. 자, 모집 정원이 있고요. 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양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원 내인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요.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좀 수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 좀 제외를 했냐면 참고해 주세요. 뭐 정원 외랄지 아니면 기회균 등 뭐 농어촌 이런 것도 좀 뺐습니다. 뺐고요. 일반 학생들의 일반 전형, 일반 학생들의 지역 인재 전형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노란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일반 전형만 봤을 때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정원 내 기회균형 빼고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년 대비 623명, 그러니까 계획 대비 623명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가 124명, 그다음에 종합이 194명, 네, 논술도 꽤 의미 있게 늘었습니다. 62명이 늘었습니다. 자, 수능, 즉 정시에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관심 많습니다. 기존 대비 243명 정도 늘었습니다. 자, 이게 일반 전형 기준이에요. 자, 지역 인재도 한번 따로 구분해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도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네, 지원하는 일반적인 이 전형들을 참고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813명이 늘었습니다. 교과가 477명. 확실히 학생부 전형, 네, 지역 인재에서는 학생부 전형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방 쪽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이 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186명이 늘었습니다. 논술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7명. 자, 정시에서 뽑는 인원도 꽤 늘었습니다. 143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또 관심 있는 지역 다 다릅니다. 참고해서 관심 있는 대학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저희 팀과 함께 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좀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입니다. 자, 우리가 대학을 100분위로 가는 건 아닌데 편의상 직관적인 100분위로 이 기존의 100분위가 이 정도면 이만큼 갑니다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네, 왼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 오른쪽이 바로 뭐냐면 1,500명이 늘었고 그게 일반 전형으로 배정된 전국의 권역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자, 지역마다 좀 배정된 증원의 인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대를 권역별로 구분을 했고요. 또 뭐까지 했냐면 그 여파로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또 더 나아가서 서울대, 연고대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위쪽에서도 내려가는 100분위 1 또는 0.5가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요. 연고대 라인도 보시면 전년도가 약 283 정도 되면
붙었다라고 봤는데 우리는 281.5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감을 이해하는데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시의 일반 전형이에요. 자, 계속 보여드릴 것은 정시의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확실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하죠. 기존 100분위가 확실히 일반 전형과 좀 다릅니다. 이미 낮았는데요. 좀 더 반영된 게 영향이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충청권은 기존 대비 100분위가 2.5 정도 떨어질 것 같다. 대구 경북권도 한 3 정도 떨어질 것 같다. 호남 제주 2.5 정도 떨어질 것 같다. 불경 0.5 정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봤고요. 자, 밑에도 또 연쇄적입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그 자격이 주어진 학생 자체가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먼저 지원하거나 붙고 그 아래 점수대도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대 1.0, 한의대 3.5, 수의대 4.5, 약하기 6.5까지 전년 대비 100분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성적 많이 끌어올리시고 잘하는 학생들 점수 관리 잘 하셔서 여기에서 혹시 기회가 될 수 있고 자격이 주어진 학생이라면 잘 참고해서 앞으로의 전략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수시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반 전형입니다. 자, 이해하실 때 좀 도움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이 70%는 대학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0%의 평균과 70% 최저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 권역에 있다 보면 그 권역 내에서도 70% 컷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평균 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0%의 최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학들, 권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 가장 낮은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보나마나 평균치보다는 70%의 최저 쪽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 쪽 보시면은 모두 점수들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좀 아래쪽으로 의대보다는 치대, 한의대, 수의대 좀 더 내려가면은 원래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신 성적이 이제 교과 전형 쓸 때 1점대를 벗어나면 쉽지 않다. 특히 의대를 쓰려면 1점대 극초반이어야 된다. 치대도 마찬가지로 1점 초반 떼야 되고요. 지방 약대까지도 그래도 1.6에서 8 정도는 나와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쇄적인 영향에 따라서 지방의 약대는 2점이 넘어가도 좀 쓸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상 확인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 페이지는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의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 수치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의 변수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는 예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이 성적 끌어올리겠지만 이 수능 최저가 예년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탈락률까지 감안을 하면 점수가 좀 더 많이 내려오는 데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 인재에서는 권역별로 다 다르긴 한데요. 충청권에서 확실히 2.06까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구 경북권도 한 2.5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치대 라인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44, 한의대 2.22, 약대가 2.75, 수의대가 2.61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의 이게 서열이요. 약간 학교마다 수능 최저마다 또 지역 인재가 뽑는 학교가 다 고르게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게 더 높을 수 있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그냥 무책임하게 돌릴 건 아니고요. 실제 해당되는 학교들을 최대한 다 검증을 해본 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 수능 최저까지 만족을 한다면 매우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게 바로 2025학년도의 20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성공을 위한 입시 전략 수립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시냐 정시냐 이걸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재학생이라고 하면 지난 4학기 동안 점수가 어느 정도 수렴한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간고사 끝났고요. 또 6평까지 봤어요. 6평을 보면 내가 과연 수능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수능 끝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수능이란다. 이 평가원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자, 이 촬영은 오늘 당일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 정도 되면 그러니까 다음 날 평가원 본 다음 날 정도부터는 우리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여러분의 점수로 지원 가능한 라인들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우리 대성마이맥도 참고하시고 다른 업체들도 좀 보시면서 충분히 내 정도 점수면 오를 수 있는 거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원 가능한 라인을 한번 꼭 체크해 보는 게 결국 내가 수시에 좀 전력투구를 해야 될지 정시까지 가야 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최대한 근거 있는 합리적인 기준점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시 지원 수준과 전형 일정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수능 경쟁력이 결국은 여러분의 상향 지원과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즉 모의고사가 상승세에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탄탄하게 하고 있고 이 추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상향 지원해도 괜찮아요. 수시를. 그런데 이 수능으로 가는 게 답이 안 나온다. 수능 최저도 너무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 상향 지원에서 이 수시 카드를 다 날리면 정시까지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안정 지원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능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이걸 지원하는 이 전형의 일정과 좀 약간 연동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향 지원하는 경우라고 하면 어차피 상관없어요. 즉 수능을 보기 전에 전형이 치러지는지 후인지 그러니까 면접을 먼저 보든 나중에 보든 논술을 먼저 보든 나중에 보든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정 지원의 경우는 보통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납치 전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수능이 만점이 나왔는데 자기가 논술로 연대에 논술로 썼어요. 그러면 이게 물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수능 전에 전형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뒤에 물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일괄합산 방식이거나 아니면 면접이나 논술이 수능 전에 볼 때는 내 수능 경쟁력을 감안, 즉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지 감안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전형의 일정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납치될까 봐 걱정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꼭 지원 가능한 점수를 우리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있죠. 나중에 9평 때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모의고사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수시 교과는요. 뭘 교과라고 하느냐. 학생부 성적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50% 이상이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과도 반영되는 학교가 요즘 많긴 많은데 기본적인 뼈대는 내신이 몇 점 몇입니까? 이걸로 거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요. 중복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관왕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학생이 빠지고 나면 다른 이제 학생들이 또 붙기 때문에 충원 합격률이 또 연쇄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대체로 있는 편이에요. 서울 주요 학교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자, 수능 최저 적용 여부에 따라서 합격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개 주요 학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형 방법. 연대의 경우는 교과 성적 100%예요. 즉 면접도 없어요. 비교과도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고대는요. 교과 성적이 80 그리고 서류가 20% 면접은 없습니다. 자, 수능 최저 다 있다고 좀 돼 있죠.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자격을 봤을 때는 고3만 즉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3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추천 인원의 자격은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고 혹시 추천받을 학생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혼자 결정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보시면 여기 다 특징 보겠습니다. 이화여대는 되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죠? 경희대 교과 종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고3만 되고요. 중앙대, 이화여대, 외대, 시립대는 N수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종합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 이름이 뭐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크게 구분을 해보면 학업적인 역량이 있는지, 또 전공 적합성이 있어서 진로 역량이 있는지, 또 인성 등 이런 활동들을 감안했을 때 공동체 역량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뼈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점수라기보다는 약간 정성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이때는 주요 학교만 보더라도 확실히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기부만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계형이냐 일괄합산 방식이냐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건 같은 학교 내에서도 전형이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일괄합산은 납치 전형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주요 학교 중에 하나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이요, 전년도까지는 단계형이어가지고요, 수능 후에 면접장 갈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괄합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릴 수가 없어요. 혹시 애매한 학생이라고 하면 꼭 전략 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최저 유무 확인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는 직윤만, 연대는 다 있고요. 고대는 학업우수만, 그 다음에 한양대는 추천, 그 다음에 이화여대 있고 서울시립대는 종합 2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학교 내에서도 있냐 없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또 주요 학교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들은 면접이 있는 경우, 또 오른쪽에 수능 최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했으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이 치러지는데 그것도 수능 전인지 후인지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시 중에 이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 전형에 이 경쟁력이 없는 친구들, 아니면 괜찮은데 수능을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논술을 좀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수능 경쟁력에 따라서 분명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다릅니다. 심지어 계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의대에 쓸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예,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 연대부터 봤을 때는 학생부가 안 들어갑니다. 논술만 봅니다.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자, 고대 올해 오랜만에 지금 논술이 부활이 됐습니다. 논술 100%입니다. 수능 최저 있습니다. 자, 올해 경영대학은 수능 최저가 4.5입니다. 네,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걸 충족하면서 정시가기에는 힘든 친구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전략으로 논술 성적보다는 수능 최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의 수능 최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중앙대,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입니다. 시립대 수능 최저 없습니다. 학교마다 또는 모집 단위마다 수능 최저의 수준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반학과 중심으로는 적어도 한 2 정도는 나와야 안정적으로 좀 쓸 수 있으니, 메디컬은 좀 다르지만 그것도 꼭 수능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주요 학교에 쓸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평을 활용한 학습 전략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모의평가는요, 말 그대로 모의입니다. 모의. 그럼 이건 뭐라는 거냐면 올해 보는 수능에 대한 경향성을 또는 난이도를 좀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파악하는 부분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전략을 개별 맞춤을 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학생들마다 지금 실전 연습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시험에서는요, 했더니 어느 지문을 다 못 읽었다랄지, 아니면 수학 문제 푸는데 순서를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오히려 쉬운 문제를 못 풀었다랄지, 이런 걸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잘 봤다고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못 봤다고 다운할 필요 없습니다. 훌훌 털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취약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취약 과목이 뭔지, 또 한 과목 내에서도 단원이 어떤 게 좀 약한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학습량 안배. 아무래도 영역별로 어떤 이 경쟁력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영어가 탄탄하니까 시간을 아껴서 다른 과목에 마음껏 할 수도 있어요. 또 수학이 잘 나오면은 또 탐구를 점수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개개인마다 학습량 안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지원 가능 및 수능 최저 전략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학습량 안배를 결정하는 데 좀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당연히 이 정도의 큰 시험은 실전 능력, 수능에 거의 준하는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실전 능력을 함양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 풀 때 이러한 느낌들 꼭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시 성공 팁을 드리면 수시 합격 비결은 수능과 내신 교과입니다. 당연히 학생부를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능 성적 중요하다고. 수능 최저뿐만 아니라 수능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 원서 쓰는 것도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시 합격은 당연히 수능입니다. 자, 요행을 바라지 말고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영어는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요. 평가원에서 어렵게 내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 만족 못할 수도 있고 정시에서도 특정 대학들을 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에 굴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되새기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 6평은 끝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도약의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발전적인 전략을 세우고 다시 한번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대성마이맥에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올려줬어요. 그만큼 절실한 학생들의 마음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모든 사연을 다 답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중에 공감할 만한 학생들의 질문들 좀 선별을 했고요. 또 겹치는 내용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사전 준비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해서 여러분의 좀 궁금증 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랜선 입시 상담소로 준비해 봅니다. 자, 참고로 지금이 이 입시 상담소인데요. 이 대성마이맥에서 어떤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냐면 입시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입시 마스터라고 해서 여러분의 이 신청 사연을 보고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개의 영상이 올라온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학생들마다 사연이 다 달라요. 점수대도 달라요. 네. 그러면 그 사연에 맞춰서 제가 맞춤식에 상담을 해주고 그 영상에 올려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나도 궁금하다. 나도 좀 사연을 보내서 좀 상담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사전에 질문 받았던 것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6평에는 모든 N수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 많던데 6평으로 저의 위치를 얼마나 어떻게 가늠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걸 불안해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모든 시험에 똑같은 질문을 가져요. 3월 학평이 수능 성적인가요? 라는 질문이 해마다 나옵니다. 네, 물론 여기 서 있는 제가 학생일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옵니다. 자, 물론 그게 똑같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갈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질문 제가 좀 답변을 좀 준비했냐면 모든 N수생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얼마나 들어올 건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년 패턴 참고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예상을 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의 6평까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네. 보시면 22학년도 6평 13.9%에서 29.2%. 자, 물론 여긴 제가 단순하게 수치만 어떤 곱하기란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또 감안했냐면 이 고3 재학생의 줄어드는 정도들이 분명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저 수학입니다. 예,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약간 봤더니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반영을 해서 체크했더니 작년에도 예측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수능에서 N수생은 약 35% 내외 정도 될 겁니다라고 했더니 진짜 35.3%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미 다 검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번에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13.9 했더니 22학년도에 네, 29.2였습니다. 2년차 16.1에서 31.3이었습니다. 3년차 19.0에서 35.3으로 늘었습니다. 25학년도 18.7이에요. 단순한 늘린 게 아니라 N수생에 늘어나는 절대적인 수치,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의 줄어드는 수치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번 9평에 N수생이 약 21.8%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34.6%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5.3이니까 막연하게 겁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29%였어. 31%였어. 35%였어. 그럼 이번에 막 40%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의대 지원까지 되는데 절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정도였다면 이미 6월 평가원에서 훨씬 높은 지원자들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거기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34.6% 정도 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네, 너무 겁먹지 말고요. 작년 수준일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내 위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무조건 오를 겁니다. 단 전제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메디컬을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시 정시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또 점수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또 이제 막 궁금해하는데, 자, 이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기준은 학생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죠. 그렇죠? 즉 내가 학생부가 과연 이 메디컬 쪽에 지원을 할 만한 점수대인지 아니면 그 아래 점수에서 멀어지지 않는지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첫 번째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게 판단하는 게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의대 증원이 영향이 얼마나 미치냐, 즉 내 점수대에 미치는 게 어느 정도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수라고 하는 건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중위권까지 따졌을 때는 피라미드식이잖아요. 가장 최상층은 예민해요. 점수가 피라미드식이니까. 하지만 좀 더 내려오면 거기가 그만큼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게 일렬식으로 등수가 막 밀려가는 건 아니에요. 즉, 이 피라미드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우선 스카이권이 아니라 더 아래 내려가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무전공이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질문이 좀 길어요. 네, 깁니다. 자, 이 학생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탐런이라는 지금 요즘에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탐런이 있을 때 그러면 과탐을 보는 대로만 과탐 응시자가 모이는 게 더 좋냐라는 뭐 이런 질문들. 그럼 또 그쪽으로 모이면 또 그러니까 고민이 계속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공대로 쏠려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탐런으로 인해서 과탐 수험생만 받게 되는 최상위 공대가 있죠. 네, 서울대와 고려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과탐 지정 상위 대학의 과탐 선택자에 유리하냐, 전체 고득점자에 유리한 거지. 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과탐 지정자끼리 모인다고 해서 사탐을 빼고 과탐끼리 이러면은 그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정시의 경우는 거의 저 질문은 거의 정시니까 정시에서는요 내가 받은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과탐을 본 학생은 이미 그 자격이 따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점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쉽게 썼어요. 전체적으로 과탐의 응시 여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 수학 또 영어도 또 점수가 있으니까 탐구 점수에서 결국은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지원 가능한 환산 점수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과탐 선택자가 유불리하냐 어디로 써야 되느냐 이건 솔직히 말하면 큰 변수는 아니에요. 자, 정시 지원의 경우는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탐구 지정 여부는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수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과탐 선택자들이 사탐론을 할 경우 이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자, 확실한 건 미적기와 과탐이 줄어들고 사탐 2개가 늘고 사탐, 과탐 섞어 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건 확실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현장에서 이제 현업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도 이야기하고 막 분석했는데 타인이 얻는 영향보다는 이걸 선택하는 학생이 영향이 큰 거예요. 즉, 그냥 사탐을 원래 보던 학생인데 넘어오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 겁먹을 필요도 없다고요. 또 과탐 본 학생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등급 따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미친 영향이 적어요. 현재 표본조사들로 보면은 사탐에 늘어나는 게 사문과 생윤이 좀 늘어나는데 거의 10% 내외 정도입니다. 물론 그 정도면 크긴 큰데
절대적으로 막 등급을 좌지우지할 정도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꼭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이 차분하게 준비하면 여러분이 성공의 길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사전에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봤고요. 이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 정말 지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라이브로 보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저는 입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대성마이맥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